반갑습니다. 다원에서 대원외고 담당하고 있는 강사 장은화입니다. 오늘은 대원외고 내신 대비를 위한 방학 특강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의 수업은 총 4회차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화생지 전체 영역으로 이렇게 펼쳐놨고요. 화학에서 파생되어 있는 단원, 지구랑 생명과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리 단원까지 이렇게 4회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과가 수능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전체 영역 모두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저는 수업을 개념 플러스 알파로, 그리고 문제풀이, 그 다음에 심화 개념까지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 구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전체 클리닉 다 가능합니다. 다만 고정 클리닉이 없고 학생들과 같이 협의하에 되는 시간에 맞춰서 아이들을 케어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테스트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주차별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전 주차에 있었던 테스트를 반복함으로써 아이들이 개념을 까먹지 않고 마지막까지 끌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방학 특강이다 보니까 대원외고 친구들이 미리 듣는 만큼 대원외고 기출을 테스트지에서 먼저 만나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전체 영역별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제 수능 연계는 어떤 포인트인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물리화학과 같은 경우 여기까지 통과 1에 해당합니다. 빛의 스펙트럼과 같은 경우에는 지구과학 단원에 같이 섞여 있는데요. 개념 자체는 물리에서 나중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험 내용이나 그리고 자료 해석이 중요한 그래프, 이런 해석 등이 중요한 파트입니다. 특히나 중력이나 충격량 같은 경우에는 통과 1에서도 되게 킬러 파트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런 부분을 자료 해석이나 그리고 그래프 분석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 대비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화학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모형이나 모식도 분석이 되게 중요합니다. 1단원에 죄송합니다. 1학기에 해당하는 모형이나 화학 결합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모식도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요. 통과 2에는 산화환원 중화 반응과 역시 모형에 집중되어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특히나 화학은 난이도가 좀 있다 보니까 전체 파트 중에서도 타임 어택을 가장 중요시하는 영역에 해당합니다. 화학과 같은 경우에는 화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단원이랑도 이렇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타임 어택에 유의하셔야 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 뒤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물리와 화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랑 그리고 지구과학을 선행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물리화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 이유는 즉슨 생명과학과 같은 경우 줄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례나 이런 정확한 암기 같은 경우가 잘 되어야 되는데요. 특히나 유전 정보의 흐름 어려운 단원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실험 내용이 또 꽤 많기 때문에 줄글을 읽는 버릇을 들이지 않으면 꽤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체감 난이도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구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판의 경계와 같이 좀 모식도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지구과학이 암기과학이다라고, 암기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한다면 좀 어려울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래프나 모식도 이런 것들을 많이 눈에 익숙해지도록 보다 보면은 체감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좀 낮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 이렇게 통과가 수능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영역을 꼼꼼하게 다 잡아놓고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중등 심화 과정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고2, 고3 개념까지 같이 섞어서 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체 과목 중에서도 모의고사형을 좀 따라가면서 트렌드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파생되는 필수 유형들을 보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 기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수업을 하겠습니다. 우리 대원외고에서는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보는지, 혹은 우리 학교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지, 그것을 기출을 통해 파악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비를 할지 그 학습법까지 가이드라인을 주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번으로는요. 아무래도 이제 심화 수업까지 연계되는 부분이 학교 필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매 수업마다 학생들의 학교 필기를 취합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이제 정확한 이런 디렉션을 주는 그런 문구가 아닌
학교 선생님들께서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설명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아야지 우리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글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어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문제풀이 분량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한꺼번에 많은 내용을 다 전달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혹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내용들을 조금 덜어주고 싶어서 저는 주간지라고 매주마다 나가는 과제장으로 그리고 문제를 이원화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풀어봐야 되는 필수 유형이나 그리고 기본 개념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조금의 심화 과정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의 이거는 이제 수업 커리큘럼입니다. 가장 먼저 테스트를 진행될 예정입니다. 테스트를 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테스트 결과를 확인하고요. 아이들이 어떤 부분을 많이 틀렸는지 본 다음에 문제풀이를 조금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좀 봐주셔야 되는 게 지난주 수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저는 리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실 그날 배웠던 거를 집에 가서 복습을 할 수도 있지만 복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에 왔을 때 100%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전체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글을 반복적으로 이해시키다 보면은 충분히 제가 그 친구들의 학습 시간을 줄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수업 중에서 중요했던 부분을 찝어서 리뷰하는 수업 진행하고요. 나머지 본 수업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원외고 기출을 이렇게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고난이도 문항들이 이렇게 선별될 수 있었는데요. 24년도 1학기 기준입니다. 먼저 학교 수업을 자료로 하고 이렇게 출제한 의도가 보이는 문제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흔히 볼 수 있지 않은 그래프를 활용하면서 선생님이 좀 신경 써서 출제한 것 같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이거는 세포흡이랑 포도당 연소 쉬운 개념에 해당하고 그칠 수 있었으나 이렇게 모식도와 함께 같이 결합하면서 아이들의 체감 난이도를 높이려고 하는 노력이 보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분석이나 해석이 중요했던 요 문항과 같은 경우 고체 연료랑 그리고 온도와의 연관성을 그래프로 제시하면서 그에 관련된 선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서 비열에 관한 내용이 들어오는 걸 보니까 대원외고는 중등 심화 과정의 내용을 설명하시는구나 라는 것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원외고만의 특이 문항인데요. 먼저 일단 개념이나 정의로 이루어진 이 문항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줄글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지만 이렇게 모식도를 함께하는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오개념을 확인하는 문제였고 다지선다말로 저는 이거 학교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수업 내용을 많이 반영하셨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정확한 개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구과학입니다. 그래프를 변형함으로써 지구의 크기가 어떻게 우주의 크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고 찾아내는 문항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러면 대원외고를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라고 보시면 학교 필기나 이렇게 지엽적인 내용들을 같이 섞어서 도표랑 줄글로 같이 출제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뒤이어서 화학식을 확인하는 이렇게 서술형 문항으로 단답형 혹은 주관식 이렇게 출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는 다지선다로 정확한 개념을 확인하고 그리고 서술형까지 대비하는 문제 준비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 학습 계획표입니다. 저는 고난이도에 해당하는 단원을 가장 빠르게 앞주차에 해당이 되는데요. 사실 이 표는 저의 내신 대비용 표여가지고 사실 일부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난이도 파트를 앞쪽으로 빼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그와 동시에 클리닉을 하고 그리고 뒤로 갈수록 조금 버거워지기 때문에 좀 무겁고 힘든 단어를 그냥 앞쪽에다가 빼두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학생 성향을 파악해서 주기적으로 상담한 다음에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될지 그 가이드라인을 살짝 잡아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플러스 알파로 좀 추가 말씀드리면 누적 테스트와 같은 경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주차에 있었던 내용을 반복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누적함으로써 죄송합니다. 앞에 배웠던 내용을 그 뒤에까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의 교재 라인업인데요.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 내신 대비 기준이기 때문에 일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교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개념, 기본 개념, 그리고 심화 개념까지 같이 보여 있습니다. 사실 펼치지 않고 한 권에 다 끝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인드로 이 교재 사용할 예정이고요. 안에서 구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개념에다가 날개 문항까지 놓치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주간지 매주마다 나가는 과제장입니다. 문항수 체크해서 아이들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방학 특강 때 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요. 기본 개념, 필수 개념, 그리고 심화 내용까지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핸드북인데요. 핸드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니북입니다. 그래서 필수 개념 암기 같은 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학교 필기를 제가 취합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학생들이 학교 필기를 주고 나면 제 수업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어떤 부분을 강조하였는지 보고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을 강조하니까 유의해서 잘 보아라 라고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뒤이어서 저의 이제 수업 필기본인데요. 제가 수업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필기본으로 나눠주면 학생들이 공부할 때 복습하기도 좋고 그리고 저희 교재랑 같이 비교 분석하면서 이렇게 흐름 따라가기 되게 좋은 필기본, 정리본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앞에서 기출들을 여러 한 몇 장 보여드렸지만 조금 의아하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 기출이 컬러에다가 예쁜 글꼴로 바뀌어 있습니다. 저희는 학교 타이핑을 다 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학교 기출을 받자마자 다 타이핑 문서화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 시험지에도 학교 기출 분석해서 같이 반영해서 볼 예정이고요. 누적 테스트,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 모의고사까지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대원외고를 다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요. 저의 수업은 1월 9일 목요일 개강입니다.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수업 진행이 되고 저의 학습 대상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과학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선행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이렇게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제가 체크해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못해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방학 특강이니까요.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사 장은화였습니다.